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만갑을 나가면서부터 주변에서 강의를 좀 다니지 않겠냐라는 어떤 제의가 왔을 때도 주저했었어요. 아직 뭔가 사투리도 많이 남아있을 거고 억양도 되게 표준이 아닐 텐데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아는 강의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북한에 계실 때 저희 엄마도 중학교 교사로 이제 일을 하셨고, 엄마가 이제 강의하는 모습도 가끔씩 봤었고, 그리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선생님들의 강의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하는 강의가 거의 없고, 그냥 선생님들이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교육 차원의 강의만 있다 보니까, 강의의 그 문턱이 되게 높은 거죠. 한마디로 교수 내지는 교사만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해봐라라고 했을 때 내가 자격증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강의를 나 따위가 어떻게 강의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애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네, 여러 가지 정말 걱정들이 너무 앞서서서 그때는 못하고 있다가 주변에서 보니까 다 하더라고요, 강의를. 방송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정말 지식 전달을 해주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냥 뭐 북한에 대해서 하나라도 애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호기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을 내가 알려만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또 이것도 되게 어떤 강의에 또 좋은 결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고, 예전에는 교수님이 계신다면 그 교수님이랑 같이 강의를 이제 다니면서 저는 그냥 북한에 대한 정보만 살짝 얻는 정도? 그렇게 다녔는데, 작년부터 제가 전문 강사로 혼자 가서 강의도 진행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예전엔 고등학교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초등학교를 최근에 되게 많이 갔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 들어가서 강의를 직접 하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만나면 정말 많은 걸 얻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한쪽으로 너무 힐링이 되고, 그리고 북한의 초등학교랑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다른 점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를 해봤습니다. 북한에서의 기억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게 학교 생활일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북한에서 다녔던 초등학교가 되게 생생하고 교실 이런 게 다 너무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초등학교를 갈 때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내가 북한에서 학교 다닐 때는 이랬는데 한국의 학교는 이렇구나, 이게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실내화를 신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한국의 초등학교는 들어갈 때 이미 행정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문자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데 실내화를 무조건 신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발을 신고 왔다가도 옆에 신발장들이 있는데 내빈이 신을 수 있는 신발, 내빈요, 내빈남 해가지고 그 슬리퍼들이 다 있더라고요. 되게 그게 저는 나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를 갈 때 막 옷차림도 엄청 많이 신경 쓴단 말이죠. 그 북한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들의 옷차림을 좀 많이 통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눈이 부신 옷들은 좀 피하도록. 그러니까 애들이 칠판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의 옷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선생님들은 보면 개학날에 한복을 입거든요. 개학하는 날에 꽃이 엄청나게 많은 어떤 한복을 입었는데 아마 결혼식 날에 입었던 한복을 입은 선생님이 있었나 봐요. 근데 결혼식 날에 입는 한복은 엄청 화려하니까 애가 앉아서 칠판을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 한복에 있는 꽃 개수를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애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그래서 옷을 항상 단정하고 좀 웬만하면 단색으로 이제 정장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도록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여기서 이제 강의 갈 때 애들이 웬만하면 내 얼굴이나 내 옷이 아니라 칠판을 보도록 해야지 하고 되게 나름 신경 쓰고, 신발도 가장 무난한 걸로 신고 가고 막
가려고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갔는데 정문에서부터 신발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되게 또 이런 점이 다르구나 참 신기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학생들까지도 다 실내화를 신고 있더라고요, 안에서는. 그래서, 되게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실내화가 도입이 됐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외관상으로 봤을 때, 뭐 외부의 어떤 먼지라든가 바닥에 묻은 그런 흙먼지들이 학교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이 되게 깔끔해지는 거잖아요. 청결이 유지되고 이러니까 애들이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되게 좋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놀라웠던 게 칠판. 저 북한의 초등학교는 보게 되면 나무 책상에 나무 의자 해가지고 책상 서랍이 있는 그 부분이랑 책상 다리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책상 위에 이거 테이블 위에는 초록색으로 칠하거든요. 초록색이 눈 건강에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많이 칠하고 교탁이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탁 같은 경우에도 위에는 초록색 그리고 옆에 부분은 다 노란색. 의자도 노란색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무 책상이나 나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쓰다 보면은 삐걱거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아마 좀 풀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애들이 앉아서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삐걱거리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삐어져 나온 멋에 막 치마가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철 책상 의자였어요. 그래서 위에 책상은 이제 나무인데 그 옆에 서랍 부분이라든가 다리 이거는 철로 되어 있는 거. 의자도 등받침하고 앉는 부분만 나무이고 나머지는 다 철로 되어 있는 거 다리랑. 그러다 보니 약간 철 책상 철 의자가 뭔가 좀 더 잘 사는 학교? 좀 더 이제 인기 많은 학교의 어떤 기준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학교에 제가 다녔었고 근데 칠판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 칠판이었어요. 하늘색으로 된 데다가 매직으로 쓸 수 있는 거. 매직 쓰고 지우고 매직 쓰고 지우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요것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백목으로 쓰는 학교가 있었는데 백목 지우는 지우개 있잖아요. 그걸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탁탁 터는데 그 먼지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매직으로 쓰는 거라서 그런 것도 어쨌든 그런 학교였고 근데 한국에 제가 갔던 학교들은 백목을 쓰긴 써요. 백목. 하얀색, 뭐 노란색, 핑크색 다 있는데 신기한 게 그거를 백목 지우개가 아니라 물걸레를 닦는 것 같았어요. 먼지도 잘 안 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칠판이잖아요. 근데 그게 미닫이처럼 칠판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기본 칠판이 있고 그 위에 미닫이를 하나 닫을 수 있고 또 닫을 수 있고 또 닫을 수 있는 칠판이 한 4개까지 되는 학교를 봤어요. 너무 신박했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북한 얘기를 하면서 지도를 그렸죠. 한반도, 제가 태어난 곳이 평양인데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쯤에서 태어났다라고 지도를 그리는데 크지 조성스를 그렸는데 애들이 선생님 칠판에 지도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 있어 근데 미닫이 쪽에 이제 프린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대형 TV가 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PC가 다 있고 한국에서는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현대화 수준이 되게 상당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북한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떤 현대화를 한다. 컴퓨터 교육 강화하고 뭐 그런다 하면서 학급에서 돈을 모아서 PC, 컴퓨터를 산다거나 아니면 TV를 산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붐이 일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급에서는 TV랑 녹화기를 사고 PC, 네, 컴퓨터를 사는 학급도 있었어요. 저희는 컴퓨터를 샀는데 돈이 이제 얼마 정도 든다 하면은 1인당 뭐 2만원씩 3만원씩 내라 뭐 이렇게 해서 항상 했었거든요. 다 학생들의 어떤 자부담이었던 거죠. 한국은 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 그런 옵션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항상 자기네는 무상교육이다라고 선전을 하긴 하는데 어떤 학비다, 등록금이다라고 가져가는 돈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TV를 사야 되고 PC를 사야 되고 하면서 다 학생들한테 돈을 모으고 심지어 뭐 책상 페인트 칠해야 되고 의자 페인트 칠해야 되고 이런 페인트 값까지 다 이제 학생들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내는 돈은 많죠. 이런 걸 세외 부담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공식적인 세금은 아니고 외의 부담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는 어떤 외부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참관 교육, 참관 수업은 꽤 있는데 네, 강사가 와서 직접 강의하는 거는 거의 없죠.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많이 놀라웠어요. 한마디로 통일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남한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친구들한테 북한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강의인 거잖아요. 좀 그것 자체가 너무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기준으로서는 이제 남한에서 살던 사람이 와서 이제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북한에서는 있을 수가 없겠죠, 아마. 그런 강의가 있다면 일단 엄청난 인기가 있을 것이고 이제 와서 남한에서 이렇게 산다 얘기를 하면 이제 애들이 많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건 북한 당국이 바라는 길이 아니니까 그런 강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강의를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저는 북한에서 왔고 이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애들이 되게 신기해해요. 북한에서 살다 온 선생님이라고 막 신기해하고 어떻게 탈북했냐 물어보고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북한에 대해서 벌써 한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탈북한다 이런 정보도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뭐 이제 보니까 막 강 건너서 탈북한다던데요? 막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 저거 막 선생님은 어떻게 탈북하셨어요? 막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너무 똘망똘망한 네, 순수한 맑은 눈으로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재미있어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막 초등학교 1학년 강의도 한번 가봤는데 그 친구들은 진짜 그냥 그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해맑고 천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린 애들 보고 북한에 대해서 강의를 하러 왔다 했는데 저보고 우주에는 왜 공기가 없어요? 뭐 이런 걸 네,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놀라웠어요. 근데 고마운 거는 또 강의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색종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또 오라고 나중에 또 오라고 색종이를 주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색종이를 준다는 게 너무 좋았죠. 네. 근데 정말 초등학교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강의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초등학교 친구들이 가장 질문이 많고 창의성이 좋은 상태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그러니까 강의하는 중간중간에도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지나치게 좀 자극적이거나 좀 너무 이제 우울한 분위기는 전달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들도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고 나서 뉴스를 통해서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든 알고 싶지 않아도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북한에서 이제 살면서 좋았던 것들 그리고 북한의 친구들은 또 이제 거기서 자라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인들 강의를 가거나 뭐 이럴 때는 나오는 질문들이 거의 좀 고정적이거나 비슷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이런 질문을 한다고 싶을 정도로 애들이 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너무 엉뚱한 질문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옛날에 또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또 생각해보게 되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아요. 애들이 되게 활기차요. 고등학교 강의도 가보고 했는데, 친구들이 질문을 잘 안 해요. 질문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로 가는 사이에 고등학교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왜 애들이 이렇게 비슷해지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뭔가 선뜻 나서서 질문을 못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또 그리고 어떨 때는 거의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고등학교 강의를 가거나 하면은. 물론 그들의 잘못은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앞으로 진로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강의다라면 그 시간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봤자 고작 20살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걸 고민을 하고 있구나. 약간 그런 게 눈에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초등학교면 13살, 12살 이런 때인데
제가 항상 강의를 해줄 때 이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에 부러워하는 부분. 북한은 학원이 없다. 왜 학원을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진짜 이 친구들이 환성을 질러요, 거의. 학원을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면 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무슨 학원 다 간다는 거예요. 국어, 수학 학원 해가지고. 물론 북한도 이제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만의 리그 안에서는 사교육이 엄청나요. 평양이라든가 일부 도시에서 이제 무조건 대학을 보내겠다. 얘는 이제 학자를 키우겠다 하게 되면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제대로 놀 시간도 없고 계속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여기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걸 보니까 이건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을 확실하게 가고 앞으로 내가 공부로 확실하게 성공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학원을 가거나 정말 내 어떤 약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약한 과목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 가잖아요. 네, 학원을 안 가면 친구랑 놀 장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참 그 사교육 관련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 아이만 뒤처질 수 없으니까 다 보내는데 가야지. 학원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한테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린애 5살짜리 되는 애 영어 학원비가 100만 원이 넘는다. 참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떤 부모님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만 뒤처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또 보내고 부담을 느끼면서도 참 그런 부분은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애를 키우고 이렇게 되면 제 아이한테는 또 어떻게 변할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수능 날인데요. 수능을 치르느라 그동안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한동안 수능 걱정은 있고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 네,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오늘이 바로 수능 날이거든요.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 수능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부터는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 수능은 잠시 잊어버리고 스트레스를 확 풀고 네,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